네, 자 홀짝 박사의 주도주 꿀팁 순서입니다. 오늘도 와운에서 김은석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시장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시장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셨고 어떤 종목 꿀팁을 좀 얻어갈 수 있을까요? 네, 네,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참 힘든 하루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뭐 시장 대비 이런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좀 강한 모습들 보이고 있는 종목들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거 없을까 해서 종목을 좀 찾아봤는데요. 자, 오늘 주도주 꿀팁은 뭐 한국 콜마 관련된 부분하고 또 중국 면세점 쪽 관련된 부분 해서 두 종목 선정을 해봤습니다. 한국 콜마와 호텔신라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자, 먼저 한국 콜마부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콜마가 실적 발표가 있었죠. 4, 4분기 깜짝 실적 발표와 함께 오늘 한국콜마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워낙 깜짝 실적을 내다 보니까 이 한국콜마만 급등하는 게 아니라 오늘 화장품주 전반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주면서요. 자, 이 화장품주들 이렇게 실적 두들겨 보니까 나쁘지 않구나라는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뭐 화장품주 전반을 끌어올리는 주도주 역할은 지금 한국콜마가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상당히 좀 거래도 많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자, 어쨌든 너무나 깜짝스러운 실적이 나왔다라는 부분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재평가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자, 오늘 좀 많이 올랐지만 이게 바로 꺾일 가능성보다는 좀 추세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에 한국콜마를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4, 4분기에 영업이익은 300억을 넘겼고요. 순이익만 한 1,2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지난해 2020년도 순이익 기준으로 1,600억 정도를 달성을 한 건데요. 자, 지금 한국콜마의 시가총액이 1조 3천억대니까 오늘 시장에서 좀 깜짝 놀라서 물량이 좀 들어올 만한 그런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참조적으로 오늘 발표된 실적에는 이제 일회성 이익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제외하고 본다 하더라도, 자, 지금 이렇게 좀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실적이라면 결국 올해나 내년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400~500억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이 돼버리고요. 순이익 기준으로 좀 아주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한 700~800억 정도는 무난하게 낼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 되겠는데,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한국콜마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동안에 한 500~600억 겨우 벌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실적을 통해서 결국 올해나 내년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400~500억 정도, 순이익 기준으로는 한 700~800억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분위기라면, 우리가 이제 화장품 ODM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좀 할증 거래를 받거든요. 보통 보면 순이익 대비 최소한 20배는 받고요. 업황 좋을 때는 한 30배까지 받는 분위기인데, 자, 이렇게 된다면 순이익 기준으로 한 700~800억 정도 수준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아주 보수적으로 봐도 한 1조 4천에서 1조 6천억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뭐 한 25배, 30배 주는 분위기가 돼버리면 2조 원대까지도 목표가 상향이 가능한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콜마 지금 잠깐 보시면은요, 오늘 거의 한 10% 가까이 급등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현재 시가총액이 한 1조 3천억대다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1조 3천억대면 결국 뭐 올해나 내년 순이익 대비했을 때 20배가 안 되는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늘 많이 올랐지만 뭐 바로 엎어지기보다는 좀 뭐 제한적인 물량 소화 과정을 갖추고 다시 한번 또 턴어라운드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관계회사 또 상장 관련된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좀 많이 올랐지만 한국콜마는 조금 분할 매수를 한다는 관점으로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 조금 잡아놓고 밀리면은 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 가격보다 상반기 또는 하반기 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그림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시가총액 1조 3천억대인데 일단 1조 5천억 정도는 좀 넘어서는데 크게 무리는 없는 이런 깜짝 실적을 발표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콜마 좀 눈여겨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호텔신라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자, 지금 중국 춘절이 끝이 났습니다. 중국 춘절 소비가 8,210억 위안이었다 하고 지금 뉴스 보도가 막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 본다면 2019년도에 거의 한 8분 응선을 넘어섰다라고 봐도 되겠죠. 이 중국 쪽이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번 춘절 연휴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또 춘절 소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사실 지금 코로나 환경만 아니라면 국내 면세점 관련된 기업들 상당히 좀 실적을 좋게 낼 수 있는 이런 과정이었는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왕래가 안 되다 보니까 좀 굉장히 힘든 환경을 맞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중국 춘절 소비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어쨌든 간에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안 좋은 악조건 속에서도 어마어마한 소비력을 보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지하는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요즘 뭐 시장에서 잘 나가는 뭐 언택트 관련된 기업이나 또 바이오 관련된 기업이나 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이나 또는 뭐 자동차나 반도체를 포함한 이 많은 기업들 사실 지금 돈 많이 벌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이 벌 거 다들 압니다마는 이들이 갖고 있는 단점은 주가가 많이 올랐죠. 어느 정도 미래를 좀 선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어찌 본다면 좀 부담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호텔신라도 지금 시점에서 조금 중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이제 팬데믹 환경 속에 있긴 합니다마는 지금 글로벌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적어도 올 연말 정도면 전 세계적으로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러면 내년에는 뭔가 올해와는 다른 환경이 나오지 않을까? 즉 어찌 본다면 지금 현재는 거리두기 단계가 계속 강화되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또 뭐 전 세계적으로 왕래도 안 되는 또 여행도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뭔가 지금 이러한 그 백신 접종 분위기라면 적어도 내년에는 뭐 거리두기 단계는 아예 없어질 수도 있겠고요. 해외 왕래 또는 여행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가는 미래를 좀 선행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 당장 만약에 그런 환경이 펼쳐진다면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돈 못 벌고 있는 기업들, 뭐 영업 적자를 내고 있다든가 또 실적을 못 내는 기업들이 지금 바로 이러한 거리두기 단계가 완전히 완화가 되고 해외 왕래가 들어간다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실적 정상화 기대감에 주가 턴어라운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이 주가는 미래를 어쨌든 뭐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선행한다는 생각을 감안해 본다면 올 하반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악소리 나고 있는 대부분의 산업들이 내년에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호텔 사업과 면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호텔신라 같은 기업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호텔신라는 지금까지 별로 적자를 낸 적이 없었던 기업인데요. 지난 2020년도에 순이익 기준으로 한 해 2,800억이나 적자를 냈습니다. 뭐 한 해 2,800억 적자를 내고 있는 환경이고요. 지금도 뭐 거의 면세점은 개점 휴업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적자가 과연 내년에도 계속될까? 올해까지는 뭐 실적이 좋지는 않겠지만 내년에도 계속될까라는 관점을 놓고 본다면 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지난해 대비 올해는 적자 폭이 상당 부분 좀 줄어들 수가 있다. 또는 잘하면 소폭이나마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과 내년에는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내후년에는 뭐 예전 실적을 낼 수 있다라는 관점이라면 주가가 그래도 예전 가격의 한 절반 정도는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호텔신라가 일반적으로 한 5조 원에서 한 6조 원대, 7조 원대 정도의 주가 형성됐다는 걸 감안해 본다면 적어도 올 하반기는 4조 원대는 좀 넘어서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지금 호텔신라가 보유하고 있는 뭐 부동산 가치나 뭐 여러 가지 면세점 지배 사업자의 어떤 권한이나 이걸 놓고 봤을 때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3조 원 이하는 싸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자 시가총액이 3조 2천억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계속적으로 외국인 기관들 매도가 아직도 나오고 있고요. 주가는 많이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코로나 이후로 전혀 오르지 않은 기업 가운데 앞으로 좀 정상화될 가능성이 하반기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면 조금 길게 하반기를 염두로 하고 좀 사둘 만한 종목으로 호텔신라도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때마침 오늘 한국콜마가 깜짝 실적을 내면서 이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으면서요. 전반적으로 화장품이나 면세점 사업자 쪽으로 기관들의 이 관심이 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처럼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도 지금 붙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재평가를 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호텔신라도 함께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에 참 힘들었던 산업이죠. 이 화장품과 면세점 기업 중에 가장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인데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자 하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내일도 장마감 30분 전 좋은 기업 갖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